교재에 몇 페이지니? 트렁크 100 157이 트렁크 157이 157이 157이야? 157이 3분의 5문장과 5문장. 근데 그 전에 157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은 저번에 한번 했잖아. 그래서 문제를 예시를 몇 개만 좀 풀어볼게. 12번을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12번을 보시면 세 점을 주고 세 점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달라는 내용이야. 그럼 위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길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세 개를 적어놓은 거야. 정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된다. 근데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둔각삼각형이랑 예각삼각형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내용을 성립을 했어야 되냐.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것부터 얘기하자. 삼각형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조건. 이것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내용들의 문제가 꽤 있거든. 삼각형은 가장 긴 편. 가장 긴 변, 의 길. 가장 긴 변의 길이랑 나머지 두 변을 비교했을 때 A와 B를 더한 거랑 C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무조건 더 길어야 돼?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더 길어야 된다. 이건 삼각형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삼각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길이들이 미지수로 적혀있는 순간들이 만약에 있어. 근데 내가 길이를 만약에 구했어. 그럼 좀 습관처럼 요거를 마지막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문제를 내가 풀었는데 삼각형을 막 구했어. 예를 들어 뭐 어떤 상황에서 막 길이 막 세 개를 했어. 근데 이 세 개의 길이에서 이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답을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답이 두 가지 상황이 나왔어. 그럼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만 답일 수도 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도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삼각형은 이거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 둔각이랑 예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자,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C 제곱과 B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A가 동일하고요, B도 동일한 상황에서 만약에 B를 이렇게 원 회전하듯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었어. 똑같은 길이로. B 똑같고 A 똑같아.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 무슨 삼각형 됐어? 예각삼각형 됐지. 그럼 예각삼각형에 있어서 지금 C, 여기를 C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C 프라임 제곱은 방금 C에 비해서 어떻게 내렸어? 줄어들었지. 근데 기존에 있던 A와 B는 어때? 똑같지. 그럼 어디가 더 길어져? A 제곱과 B 제곱을 더한 게 더 커지죠? 이게 어떤 상황? 예각삼각형. 그럼 우리 둔각삼각형일 때의 내용을 보면은 얘를 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렸어.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네. B 똑같고 A 똑같아. C 이렇게 했어. C 어떻게 됐어? 길어졌지. 그럼 얘를 C 프라임 프라임 제곱이라고 하자. 그럼 얘의 제곱이랑 B 제곱 더하기 A 제곱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어디가 더 커졌어? C 제곱이 커지면서 얘가 더 커졌죠? 이건 어떤 순간? 둔각삼각형.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12번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어서 봐보면 A -1, -2, B 4,3, C 5,1이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달래. 우리 A, B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길이 구하려면 X는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는 Y끼리 빼서 제곱했었지. 그럼 4에서 -1 빼면 5의 제곱이고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또 5의 제곱이죠? 네. 이렇게. 그럼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 이렇게 돼. 그 다음에 BC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어차피 2의 제곱이죠? 예. 이렇게. 근데 너희 뭐 예를 들어서 서술형이야. 그럼 선생님 적은 것처럼 적으면 안 돼. 그때는 정말 하나하나 깔끔하게 다 적어줘야 돼. 5에서 마이너스 4의 제곱 빼시고 뭐 1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까 선생님이 적었는데 뭐 1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적어야 돼. 안 그러면 감점 당할 수 있다. 얘는 몇이야? 루트 5다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C 구해주면은 6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얘는 36 얘는 9니까 루트 45죠? 그럼 3 루트 5네. 그럼 길이가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 아니요.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뭘 확인해 봐야 될까? 제곱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얘 제곱하면 다시 50 얘 제곱하면 5 얘 제곱하면 45였잖아. 어떤 게 뭐야? 둘이 더하니까 얘랑 똑같죠?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정확하게 적어주려면 어디가 빗변인 거야 지금 그러면? C A가 100변이. A B 얘가 빗변이지? 예. 그럼 정확하게 선분 AB가 빗변 빗변이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AB가 빗변인 대신에 AB가 빗변이면 C 부분이 뭐가 돼? 직각이지. 그래서 뭐 각도 C가 뭐 수직인 또는 뭐 90도인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16번 직각삼각형 직삼각형 2등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직각 맞죠? 정각형 직삼각형. 직형 자, 두 점 A와 B에서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다음에 최소값은 했어. 그럼 X축 이렇게 위에 있고 뭐 A가 마이너스 5,1이고 B가 뭐 마이너스 3,6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위치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더한 것이 최소값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를 그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얘 제곱한 거 더한 거랑 얘 제곱해서 더한 거의 최소값을 내가 판단할 순 없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 좌표를 미지수로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 뭐 그냥 K, 0 이렇게 할게. K, 0.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건 K 더하기 5의 제곱에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두 사이의 거리는 K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6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을 더한 것에 어떤 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그래, 함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때 계속 나오죠? 계속 함수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이 된다는 거야. 그때 기억 이거 그때 그 루트 나왔더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와
네 분이 네. 중국은 네 분으로 인해서 맨날 깨져. 자, 기가 뭐가? 네 분. 지기거든. 집값 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네 분. 자 여기서 네 분이라고 했을 때 이 네자가 안네자야. 안네자. 안에 있는 그리고 얘가 나눌 분자야. 나눌 분자. 나눈다 할 때, 분해한다 할 때 분자. 그럼 얘는 바깥 외자에 나눌 분이야. 바깥에서 나눈다. 나눌 분 어떻게 해?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거기서 하는 건 도구. 몰라. 반스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났어요, 덕분에. 나를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선분에 대해서 안에서 나누는 부분, 바깥에서 나누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예시를 내어볼게요. 자 이렇게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그럼 내분이라는 것은 안에서 나누는 거니까 A와 B를 내분한다라고 하면 어디 있어야 돼? 안에. 요 안쪽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A와 B를 비율제로 나눈다고 생각한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거는 이렇게 비율이 M 대 N이 된다는 거. 됐어? 뭐 떴어? 네. 배터리 없다는 거. 다시 멈췄어. M 대 N으로 내분한다 하면은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라고 하면은 A부터 시작해서 M 대 N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선분 A, B를 이라고 얘기 안 했고 선분 B, A를 이라고 했으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반대로 M 대 N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지금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했으면 A에서 그 지점까지의 거리가 M이고 이 지점에서 B까지의 거리가 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비율이. 그래서 외분에 대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고, 그럼 외분은 뭐냐면 바깥에서 나누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고 하면 바깥 부분이잖아. 바깥 부분. A 지점에서 그 외분하는 지점, 바깥 부분에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M이 좀 커 숫자가. 그럼 만약에 이렇게가 M이면 여기에 그 위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를 K라고 하자. A부터 그 외분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M일 때 K 외분 지점으로부터 B까지의 비율이 어떻다? 몇이다?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M 대 N이다. 그럼 뭐 아니면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 길이에 따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M 대 N이 M 대 N이다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 길이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거기 예시를 한번 선생님이랑 봐보면 필수 문제의 1번 필수 문제가 아니고 157페이지 1번 봐보면은 A가 마이너스 4고 B가 0이야. 그리고 P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몇 대 1로 내분합니다 라고 했어. 누가? P가. 그럼 A에서 P까지의 거리가 비율이 여기 적혀야 되는 거고 P부터 B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여기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 거리 지금 몇이야? 3이지? 그럼 몇 대 몇인 거야? 3대 1이야. 3대 1. 그 다음에 뭐 점 B는
P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정하세요. 일단 볼까? P가 여기 있고 C가 4 이렇게 있어. 그럼 선분 PC를 B가 내분한대. 그럼 여기 길이 1이고 여기 길이가 4잖아. 그럼 몇 대 몇이라고 하면 돼? 1대 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외분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외분. 자, 점 P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A에서 외분 지점까지의 거리를 먼저 적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가 A가 시작되니까. 그럼 A부터 P까지의 거리 2잖아. 2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P 지점에서 어디까지? B 지점까지의 거리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4 그럼 여기 거리 4잖아. 몇 대 몇? 2대 2대 4. 그럼 정리하면 1대 2구나. 1대 2로 외분합니다. A, B를 1대 2로 외분한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가시면 된다. 여기서부터 외분 지점까지의 거리 비율, 그 다음에 외분 지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 넘어가서 158페이지를 갑시다. 아이고 자, 이제 그 내분 외분의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며 공식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A랑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x1이고 얘가 x2야. 그리고 사이에 내분하는 점이 있어. 이 내분하는 점을 뭐 C라고 얘기를 해보자. C의 지점을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비율이 M 대 N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이거를 가지고 뭘 적을 수 있냐? 비례식을 적을 수가 있어. 여기 거리는 몇이야? X에서 X1 뺀 거죠. 그 다음 여기는 X2에서 X 뺀 거죠.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 X-X1 대 X2-X는 M 대 N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다 해주면은 MX2-MX는 NX-NX1 이렇게 되겠죠? 우리 여기 얘랑 둘이 동량이니까 얘를 일로 옮겨. M 더하기 N X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일로 옮겨줘. 그럼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라는 지점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내분점이잖아. 그 내분점의 위치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이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A의 좌표가 X1이었고 B의 좌표가 X2였죠? 그럼 지금 순서대로 M 대 N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럼 내분은 공식을 보시면은 둘의 비율을 더해놔,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A, B 순서대로 적고 비율 M 대 N 순서대로 적었잖아. 여기 있는 M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 그 다음 여기 있는 N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 결과가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한다? 곱해서 더한다.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두 번째 내용 외분 보고 마무리할게요.
T의 항목을 X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를 만약에 M 대 N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봅시다. 그럼 길이가 여기는 M X2에서 X X1을 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에서 X2 뺀거 2를 뺀 거네요. 그럼 또 비율을 적어보면 근데 M 대 N의 비율을 적어야 되니까 X에서 X1 이렇게 뺀 걸 적읍시다. 그럼 X에서 X1 뺀 X1 뺀 거. 그럼 X에서 X1 뺀 거랑 누굴 적어야 돼? 얘 적어야 되죠? X에서 X2 뺀 거. 둘의 비율은 M 대 N이다. 이렇게 적게 돼요. 그럼 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 해주면 식이 이렇게 되고 동류항끼리 옮겨주면은 N 빼기 MX 이렇게 되고요. 는 얘로 옮겨주면은 NX1 빼기 MX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양변에 또 나눠주면 N-N분의 NX1 마이너스 MX2는 X가 그럼 얘를 식을 어떻게도 고칠 수 있어? N-N분의 MX2 빼기 NX1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취해서.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내용을 다시 봐보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해요 라고 하면 어떤 결론을 냈어? 그 X라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 M과 N을 어떻게 한다? 뺀다. 이렇게 뺐어. 그 다음에 자 A의 지점이 X1이고 B의 지점이 X2였잖아. 그럼 지금 N이랑 누구랑 곱해? X1이랑 곱하죠? 그 다음 M이랑 X2랑 곱하죠. 그래서 M과 X2를 곱한 거를 먼저 적고 여기 M이 적혔으니까 여기 M을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빼기 N X1 이걸 보시고 숙제는 선생님이 발톱하게 올려줄 거고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합니다. 둘다 크로스인 게 다행이다. 하나는 크로스 아니고 하나